네, 증명기초 스터디 1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토목 3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김서현 선생님께서 약간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저는 이제 선생님께 그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그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스트러글 없이 읽을 수 있게 해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이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동주 선생님 준비해 오신 문제 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음, 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서 n이 이제 양의 정수에 포함된 원소이고, 그런 집합들의 모음이죠. 요거는. 네, 원소들이 다 집합인 상황에서, 어, 어, 요 SN이 요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SN들을 모았고요. 그런 집합이 있다고 할 때, 그 집합의 원소들을 전부 교집합한 거랑 전부 합집합한 거가 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크래치를 한번 해보면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첫 시작이 S1이라고 하면 S1을 보면 -1 이상 그리고 3 플러스 1이니까 4 이하네요. 4 미만으로. 네. 요 과정인데 범위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1, 0, 4가 있어서 어,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S2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S2는 -2분의 1 이상 3 플러스 2분의 1. 네,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여기가 이제 네, 미만이네요. 미만으로 바꾸고 또 3과 2분의 1 이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S1, S2, S3 쭉쭉쭉 가면서 점차 범위가 작아진다, 좁아진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때, 왼쪽에 있는 범위, 좌측은 어디로 근접해서 가냐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이기 때문에, n이 엄청 커졌다 했을 때는 0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쪽으로 계속 다가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범위는 3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3보다 조금 커지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3 쪽으로 계속 우측에서 다가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할까 했을 때 저는 프로포지션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 마우스로 적는 거다 보니까 글자를 아주 예쁘게는 못 적고 다 큼직하게 적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저 저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
다시 말하면 S1부터 양의 정수까지 무한히 뻗어나가는 S1, S2 그것들을 모두 합집합하면 그게 S1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번 명제를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이 명제가 이제 참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 스크래치 상으로는 이게 어, 좀 와닿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S1이 가장 넓은 범위였고 그 속에 속하는 애들이 다 S2, S3가 다 속한다는 게 스크래치 상으로는 좀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n이라는 게 양의 정수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결국에는 양의 정수, 자연수에 대한 저희가 증명은 보통 기나법을 많이 떠올려서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 이것도 기나법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루프를 해보면 n이 1일 때 과연 이게 성립을 할까? 먼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좌변 을 LHS라고 한번 적어보면 LHS는 n이 1이니까 예, s가 1이 되고요. RHS 우변을 보면 우변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S1이었으니까 양변이 같다. 다시 말하면 n이 1일 때는 true다. 라는 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가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suppose that 음, 네, n이 k 죄송한데 이거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n이 k인 경우에 대해서 가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n이 k일 때를 가정을 하면 suppose that k가 z 플러스 양의 정수인데 k는 1보다 크다라는 좀 조건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거기를 어디에 적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를 먼저 적어볼게요. 그래서 네, S1부터 1보다 큰 K까지의 S를 모두 합집합했을 때가 S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 S1, S2 쭉쭉쭉쭉 다 합집합을 하고 SK까지 했을 때 모두 합집합을 했을 때 S1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보면 then u의 k. 음. 근데 주어진 명제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명제는 뭐냐면 어, k 플러스 1일 때는 k까지를 한번 합집합한 거에다가 한 번 더 합집합을 하면 되는 거죠. s의 k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면 저희가 가정했던 거에 따라서 S1과 SK 플러스 1의 합집합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옆쪽에다가 적어도 될까요? 네,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
since S1은 저희가 주어진 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범위였고 SK 플러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3 플러스 K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미만이고요. 이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1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로는 4는 3 플러스 K 플러스 1보다 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좌변을 3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을 3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제 잠시만요.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위와 동일한 이유는 아니네요. 이 K 플러스 1분의 1이 1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로 이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론을 한번 가보면 for x in sk 플러스 1 is an element of S1. 다시 말하면 sk 플러스 1이 S1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이걸 또 다시 말하면 S1과 sk 플러스 1을 합집합하면 S1이 된다. 따라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 위에다가 최종을 적으면 따라서 n이 z 정수의 양의 정수에 속하고 모든 SN들을 합집합을 하면 S1이 된다. 라는 게 일단 그 이 문제에서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 어, 틀린 부분이나 그 코멘트가 있으시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이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컨디션이 막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좀 더 레코드를 더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그 준비해서 디스코드로 이동준 선생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딱히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는, 합집합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상훈 선생님 준비해온 문제 있으신가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집합은 한 건가요? 교집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 저는 교집합 부분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아, 저도 교집합 부분은 지금 문제 2번에선 제가 교집합 부분까지 풀었거든요. 근데 문제 3번은 제가 합집합만 풀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어갔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여기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약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셔서 아셨겠지만 이게 정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그 K분의 1을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을 들어가면은 이제 3 더하기 n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3, 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n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0을 포함한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냐, 그게 저는 조금 헷갈렸거든요. 어, 결국에 교집합이라는 거는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어, 요 교집합, 네. 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교집합이 됐을 때 이게 뭐냐가 이제 문제로 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교집합으로 됐을 때는 그냥 SN 자체가 이제 교집합 자체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러면은 만약에 0을, 만약에 그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결국에는 모든 양, 양의 정수에 대해서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0을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0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저는 궁금했거든요. 영을 포함시킨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이제 네. 무한대로 간다면은, 어, 어떻게 그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아마 똑같은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잠시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가지면 좋을까요? 그 시간을. 어, 8시까지 생각하고 오는 걸로 할까요? 이거는, 네. 네네. 그럼 8시에 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윤 선생님 혹시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실 게 정리가 됐나요? 아, 네네네네. 아, 어, 어,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그러니까 이 SN이 여기서는 교집합을 했을 때는 SN이 되잖아요. 교집합 모든 정수에 대해서 SN을 교집합했을 때는 SN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하면은 좌가 마이너스 n분의 1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n분의 1을 포함하는 범위잖아요. 근데 그 포함하는 범위에서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 그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했거든요. 결국에 정답은 0,3이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조금 생각해 봤는데, 어, 0이랑 마이너스 n분의 1 사이에 이제 어떤 수가 존재한다? 약간 오픈셋 앞에 뒤에 4번 문제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오픈셋이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저게 n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는 한데,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숫자가 무한히 커지는 거지, 이제 정수가 그 0과 마이너스 n분의 1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뒷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아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합집합이던 거를 교집합으로 바꿨을 때 논리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친 부분만 이제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전부 동일해져서 아마 이상윤 선생님도 이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증명은 했는데 그때의 범위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궁금하신 거 맞죠? 네, 이제 범위를 표현할 때 이제 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맞냐? 약간 조금은 찝찝함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n은 그냥 정수의 범위일 뿐인데. 저도 그 공감이 되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3을 이렇게 둥근 괄호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신 거는 0 초과 3 미만을 표시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저희가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요만큼, 모두 교집합했을 때 나오는 거, 그가 SN이죠. N이 이제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 근데 그 SN이 0,3이냐 요거부터가 저도 이게 뭐 완전히 계속 그 0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왠지 저게 맞을 거는 같은데, 저렇게 표현하면 되나라는 저도 똑같은 그 의문이 들었어가지고 그 질문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아직 답은 또 잘 모르고요. 네. 왜냐면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니까. 근데 저게 n으로 표현이 가능하군요. 그냥 마이너스 n분의 1, 3 플러스 n분의 1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군요. 아, N을 그냥 무한으로 보내버리고요. 양의 무한으로. 저는 이게 무한으로 보낼 필요가 없군요.
아, 그냥 SN 자체가 그냥 교집합 된 거니까 그냥 네. 마이너스 n분의 1, 3 더하기 n분의 1이 그냥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저 표현도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상상을 해서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더 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0,3으로 과연 지금 표현할 수 있냐, 요 문제는 약간 이 문제랑은 조금 별개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질문이 좀 공감이 되고,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명제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 이런 모호한 경우, 무한으로 계속 있는 양의 정수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했던 게 귀납법이라는 점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 애매한 포인트, 무한으로 보냈을 때 증명 어떻게 할래? 라는 거에 대한, 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귀납법으로는 일단, 찜찜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다. 라는 정도가 제가 지금 딱 이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그냥 기나법으로 문제의 정답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약간 조금의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약간 그 귀납법 자체가 그 무한한 개념을,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응되는 셋에 한해서 우리가 그 귀납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그 자연수 자체가 무한하고 있고, 지금 이 경우엔 양의 정수에는 이제 그 귀납법의 논의 자체 안에 이미 무한한 무언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n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베이스 스텝 보이고 n 플러스 1을 이제 보이기만 하면 그거 논의 자체가 이제 무한한 단계를 이미 그 보이고 있다가 사실 귀납법이 무한을 유한으로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인간이.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풀이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 이제 좀 논의가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풀이 자체가 맞다, 일단.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이제 다음 문제로 좀 갔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만약에 저기 그 이상현 선생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요 0,3, 0초가 3 미만이라는 것과 저희가 이 문제에서 구했던 요 모두 교집합한 거가 같은 범위다라고 하려면, 그거를 그냥 같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겠죠? 저도 아마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동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네네.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근데 저도 지금 막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동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또 모르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좀 찾아보고 디스코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도 좋고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상현 선생님께서 말씀 있으시면 또 들어보고 아니면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김상현 선생님께 가장 그 증명기초에서 그 약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증명기초 내에서 모두가 공감하면서 좀, 이렇게 진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논리적인 생각의 단계를 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제시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좀 고개 끄덕이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초심자의 레벨에서 그 항상 시작을 하고 단어 하나 제대로 보자가 이제 직면기초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그 그냥 인생에 있어. 그러니까 채널지기님도 계속 그러시잖아요. 디스코드에서 뭐 수학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사회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저는 100번 동감해요. 그게 김성현 선생님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감히 말하건대 전칭을 사용하겠는데 모든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근데 지금 참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게 조금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훈 선생님하고 그러면 혹시 왜냐면 이동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푸시는지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봐가지고 그 거의 다 이제 쓰실 줄 아는 걸로 아는데 당연히 근데 약간의 그 논리적 단계들만 좀 더 보완하면은 되는 부분이라 이제 이동준 선생님은 이제 하시는 엑서사이즈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좀 이상현 선생님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상현 선생님 혹시 이거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풀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제 네네. 음. 기억상으로는 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걸로 네, 맞습니다. 기억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 네. 어, 전에는 그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A에서 원소를 뽑고, 아까 B-S에서 이제 원소를 뽑고 어떻게 해서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풀이는 제가 못했던 걸로 못하겠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면 해가지고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께서 방금 채팅 주셨는데 이거를 혼자 풀어보고 올리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성현 선생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거를 알겠어요. 되게 많은 저와는 달리 여러 스터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문제풀이 올리시는데 이게 스크래치 페이퍼 수준에서 올리니까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왜 계속 이렇게 올리냐.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 낙서 수준으로 올리시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채널지기님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채널지기님 올라오는 본업만 해도 봐야 될 페이퍼가 일주일에 말도 안 되게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수술 채널에만 올라와도 직문수도 한 40명이 올리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김선현 선생님도 이제 그 중 한 명이시고, 그리고 뭐, 저도 막 올려야 하는데 많이 이제 상황상 못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혼자서 결론만 요지만 말씀드리면 혼자서 하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저도 이거를 제가 졸라 잘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왔다 이게 아니고 저도 틀리고 연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스터디원들도 고개 끄덕이면서 진짜 그냥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구나를 이제 저도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서현 선생님도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하고 또 계속 준비를 한 다음에 올리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혼자 풀지 마시고 이 레코드를 참조를 해보시고 만약 안 되면은 한 번 더 요청을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상현 선생님께 그러면은 이상현 선생님이나 이동규 선생님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제가 한 거를 그대로 한번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현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한 번에 뚝딱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거 틀렸네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정의 다시 쓰고 네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채팅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 네네. 네,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진짜로 말씀하는데 말하건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김세현 선생님의 정도가 약간 심할 뿐이지, 그, 근데 약간 김세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약간의 채널지기님이 좀, 네, 그, 개인적으로 화가 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고, 네, 했으면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아까 이동준 선생님 풀이한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천천히 문제 하나하나 보죠. 그러니까 네 개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을 하자. 이런 부분집합 सब셋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 이 차집합이 그 어떤 차집합 안에 सब셋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야 한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이제 이상윤 선생님께서 잘 기억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처음에 일단 다 제쳐두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 이게 뭐죠? difference of set 이게 차집합. 적어도 이거 두 개는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여야 될 게 이거잖아요. 그게 subset 정의로 표현이 되거든요. subset 정의는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subset 정의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기 쉽게 뭐로 할까요? Q라고 하고 여기를 Z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집합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차집합도 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그 이상한 막 교집합이 몇 개가 있든 합집합이 몇 개가 있든 다 집합이다. 그러면 이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집합 그 보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려면은 정의상 예의 원소 하나가 그 존재하면은 이거 임플라이죠. 임플라이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진짜 저는 무슨 짓을 했냐면 처음에 이거 풀 때 아마 이거 레코드에 남아 있을 건데 차집합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이거를 그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빼거나 막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근데 그럴 거라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정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현혹되면 안 돼요. 보이면은 되게 막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심지어 이제 슬러시로도 표현하는데 차집합을. 그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이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좀 내가 다룰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만들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김서현 선생님께서 약간 낙서 같은 페이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맞다라고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개념이나 이거를 조금 그 सब셋 이런 거 되게 이거 얼마나 그 뭐랄까요 엘레멘트예요. 너무 기초적이고 진짜 베이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약간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낙서 수준의 글을 쓰는데 좀 이해를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좀 진짜 알겠다 싶을 정도로 좀 깊게 이야기 하면은 쓸 때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낙서가 안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정의상 이게 정의니까 정의상 원소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답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뜯어본 결과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Q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 뽑은 다음에 그게 Z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면 되는구나. 가 머릿속에 서야 돼요. 이게 없는데 문제를 푼다?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좀 깔끔한 페이퍼는 안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좀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원소를 Q라는 비차지파 S에서 원소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이제 차집합 정의를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쓰면 안 되나?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let 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맨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정의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 이고 이게 이상현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한다는 게 그, 음, 네, 이제부터 그럼 조금 대화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점에서 동의가 되시나요, 이상현 선생님? 네, 저는 딱 1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풀이에서 막혔던 거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막혔고, 그 부분을 공유하는 게 모두에게 진짜 이룰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2번에서 어, 저 디퍼런스를 어떻게 정의하지라는 음, 고민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퍼런스는 그냥 비교집합 S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어, 있다? 음, 그거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이거를 아주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저는 너무 동의가 되고, A교 B 여집합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좀 생각을 못한 면이 있네. 이거는 좀 저도 스터디 끝나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얘를 분해할 생각을 하는 거죠. B 차집합 S를 분해를 할 건데 이것도 그럼 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상현이 정의를 써서 그러면은 이때 이제 차집합 정의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B를 원래 여기서도 이걸로 시작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도 이렇게 틀린다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아, 음, 이거, A, B를, 그, 영문으로 쓰는 게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건제시법으로 쓰겠습니다. 어, A에 속하는데, B에 속하지 않는 거를, 이제, A 차집합 B고, 이거를 이제, 그, 논리식으로 고치면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써야 될 부분은 아마 이렇게 원소를 토대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쓰는 것보다는 이 정의로 가는 게 아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설득이 되나요, 이상현 선생님? 네, 네. 네. 저 동의가 더, 뭔가 깔끔해 보인다는 게 동의됩니다. 깔끔보다는 아, 아, 이것도 쓸 수 있으려나요? 그러면 네. 이것도 지금 원소로서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이상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확실히 이쪽 정의가 가시적으로 그 포함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동의된 걸로 보고, 그러면은 그냥 다음 장부터 프루프를 그냥 써올게요. 어차피 정의는 뭐 안 써도 되니까 프루프 할 때는. 어디까지 그냥 뭐였죠? 뭐 차집합 뭐죠? 비 차집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사 선생님? 이 정의로 보면? X가 B에 속하고 X에는 네, 속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막 외우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 저번 주차 보면 이동주 선생님이 그 논리로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정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뭐 다 적어라. 이것도 그걸 연습하려고 증명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자꾸 자기가 하던 대로 하니까 이제 채널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거의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막 한 8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계속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나는 분명히 하라는 방법을 말을 줬는데도 자꾸 자기 방식대로만 하니까 이제 사실 그, 약간 뚜껑이 네,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좀 솔직히 됩니다. 최현직님의 예, 그래가지고 최대한 김 선생님께서 이제 내가 좀 많이 바뀌어 보겠다 또 디스코드에서도 느껴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거를 좀 A가 S의 부분 집합, B가 T의 부분 집합 이거는 써놓고 그 다음에 T-A 이걸 좀 내리고 네, 이런 상황이고 그 그러면은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 문제상에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이사 선생님 뭘 하고 싶으신가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주어진 조건도 A가 S의, 아니다. B가 T의 문집합이라는 것에서 정의를 네.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정의를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 정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이 정의를 알고 섭세 정의에 따라서 근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연히 이게 B고 이게 T겠죠. 문제상으로 보면 그러면은 B에 들어가는 애는 당연히 다 T에 들어간다. 가 적용이 돼서 그러면은 그 그 우리가 그럼 X는 T의 원소이다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혹시 이상훈 선생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어, 어, X가 S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잠시만요. 네, 이거네요. 네, 아이고. 네네.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오타가 있었네요. 저는, 어, 여집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음,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하진 않은데, 여기서 이동준 선생님은 대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또 대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우요. 네네. 음,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सब셋의 대우를 쓸 수 있겠냐가 사실 이 문제이면. 서브셋의 대우.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왜 대우를 쓰냐면은 그 차집합의
데피니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한 원소가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सब셋의 정의는 그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가 있다면 그 다른 집합에도 다 포함이 된다니까 이거를 대우를 쳐버리면은 그 얘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음, सब셋의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바뀌었죠. 이 문장의 대우를 쓰세요예요. 어떻게 X, 써야 되겠어요? X가 B에 속하지 않으면은 네. 모든 X에 대해서 X가 B에 속하지 않으면 X도 A에 속하지 않는다. 예. 이걸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아, 여기서 대우, 써야 되는구나. 아, 네네. 그래서 그 대우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 콘트라 어쩌고거든요. 콘트라 파지티브일 거예요, 아마. 그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틀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A, B만 좀 바꿀게요. S면 A다. 이게 되죠. 네. 이걸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T랑 A로, 그러니까 어 X가 T에 속하고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 그쵸.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눈에 뻔히 보이죠. 왜냐면 이 조건이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면 X는 A가 아니다. 가 이제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네, 너무나 간단하게 어, 쓸데없는 것들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냐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게 X는 T에 속하고 그 X는 A에 안 속한다. 이게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가 아니고 T 차집합 A. 그래서 그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상 선생님 뭔가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음, 네, 이거 여러 코멘트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저는 되게 어 이게 조금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X가 B에 속하고 X가 S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를 직접 표현했던 게 되게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저도 방금 그 코멘트 없었으면 놓칠 뻔했는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 개념이랑 그러니까 정의랑 문제풀이랑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조금 따로따로 하잖아요. 개념 수업 쫙 나가고 밑에 뭐 필수 예제 풀고 예제 풀고 뭐 그다음에 뭐냐 유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엔제 풀고 기출 풀고 약간 이렇게 되면서 막
좀 개념이랑 개념이래. 네, 그 개념 이꼴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의랑 문제풀이랑 좀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그 뭔가 이걸 딸딸 외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스의 정의를 그 백지에다가 쓴다.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워가지고 뭐 외우든 이해를 해가지고 쓰든 이거는 그 하등 쓰잘데기가 없다. 근데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셋을 당연히 상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이 쓰이는구나. 그래서 A, B를 먼저 상정한 다음에 두 가지 셋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몸에 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자. A, B. A, B를 도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집합 하나 잡자, 원소 하나 잡자, 이게 정의 레벨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얘기를,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이 시야를. 이미 정의상에서 뭐 문제,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이렇게 되죠. 문제풀이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뭐냐, 그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항상 그 두 개가 서로 깊게 만들어야 돼요. 정의가,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정의 하나하나가 진짜 다 그 약간 알알이 느껴지고 그 두 개 셋을 이래서 잡는구나.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정의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정의가 그 한 줄이 적혀 있나 보다가 아니라 어 그 하나 뜯어보니까 당연히 등장인물이 두 개네. 그리고 그 A를 그 subset of B라고 부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subset이라고 지칭할 건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일단은 표기는 A 그 부분집합 표기 B라고 쓰고, 이런 경우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X가 A의 원소일 때 그 이 임플라이의 X가 그 B의 그 원소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단계별로 나한테 와닿으면은 정의를 까먹을 일도 없거니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 그 수질의 화두 한 번 본 정의를, 그리고 한 번 푼 문제를 10년 이상 까먹지 않는다는, 저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초심자고 그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냥 느끼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지금은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들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와닿으면 이건 안 까먹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 풀이가 그 정의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 문제 풀이 자체도 그 정의를 얼마나 내가 좀 많이 깊게 느꼈으면은 좀 더 항상 다른 문제 풀을 때도 쉬워진다. 그래서 문제 풀이랑 사실 정의가 그렇게 그 한 몸 같다를 좀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사연 선생님한테. 이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해가 조금 덜 깊었기 때문에 약간 낙서처럼 나오는 면이 있을 것 같다가 딱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의랑 문제풀이랑 좀 따로따로 하고 계시진 않았나. 그리고 좀 정의 하나를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체 톡방에 그런 말 나왔잖아요. 증명기초 문제들 그냥 풀으라고 그렇게 채널지기님이 올리신 게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실 많이 만약 문제를 푸신 분들이면은 제가 저런 면이 있네, 혹은 나도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로 들리시거나 또 그 보충해서 또 자신만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안 풀어보고 그냥 그냥 그 진도 나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똑같이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그 누구 한 명의 잘못이나 그 부족함이라고 저는 그 당연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뭐였더라. 방금도 그 사실 지금 그 뭐냐 이거 물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다시 볼 거고 그러면서 좀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그냥 한 문제라도 아예 진짜 정의랑 그냥 하나하나 물론 이게 끝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적어도 지금 연습하고 기초를 닦는 입장에서는 좀 정의부터 스스로 백지에다가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풀이를 하고 올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가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가 제가 김선 선생님한테 좀 감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못해요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다 같이 하고자 증명기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크게 뭐 수학과 대학원 생각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기대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왜냐면 각자 그 인생에서 느끼고 지금 이거 증명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만큼 그 각자의 시간이나 그 삶 같은 것도 매 단계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좀 증명 기초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하고자 하려고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약간 이른감이 있는데 한 달 있으면 저희가 딱 그 1년 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9월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사실 증명 기초도 증명 기초인데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증명 기초는 증명 기초대로 말한 이유는 그 수학적인 논리적인 정합을 갖춰서 글을 쓰는 거는 좀 그건 그건데 그 삶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영직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선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렸으면 해요. 그냥 잘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시길 바라는 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채널지기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학이 뭐가 대수라고 뭐 물론 대수입니다만 농담입니다. 어, 뭐가 대수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데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심지어 약간 이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약간 그 제 사고 과정을 이런 식으로까지 안 돌봐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기초는 조금 너무 빡세고 너무 너무 좀 오그라들고 좀 거창한 면이 있고 음, 그냥 그 그냥 요지는 그거예요. 비단 증명의 기초만은 아니다 이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정합을 적는 거에 대한 기초만은 아니다. 네, 그거를 좀 그거 하나만 좀 알고 가도 그 진한 증명 기초를 토대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얻어가지 않나라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감상인 거 너무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이 정도로 저는 얘기하고 또 그,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좀 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맞다. 그 이동규 선생님께서 그 풀이 정하자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각자 준비해올 거 좀 그 정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에 대해서도 코멘트 있으시면 그 다음 시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자 문제 하나씩 고르도록 하죠. 5번이 약간 꿀 냄새가 나 보입니다. 네, 5번이 5번 하실 분, 5번 하실 분. 왜, 아, 다들 어려운 걸 하고 싶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전 남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고르십시오, 답은. 4번이 뭐였죠? 아, 예, 4번이 이건. 이상윤 선생님 뭐 고르셨나요? 저는 5번, 6번 중에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음. 네, 그럼 6번 하실래요? 제가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 5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 4번 이동주, 하겠습니다. 네네, 이동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저 4번 하시고요. 4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5번 하고, 그, 김선 생님도 생각 있으시면 지금 채팅 남겨주시면은, 그 채팅 남기실 동안에 저도 하나 지난 네네네, 시간에 이제 이어서 좀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 남성화 선생님께서 영상, 그 렉처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저는 한 번 정도는 4번 영상까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5번 이후로는 또 안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최근에 3번인가를 다시 봤었는데, 다시 봤을 때의 뭔가 새롭게 느끼는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문제풀이와 병행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각자 그냥 보고 질문이 혹시 있으면 디스코드에 올리던가 아니면 여기 와서 같이 음,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혹시 좋은 어떻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아, 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디스코드에서 일단은 올리실 생각 있으시면 이제 다른 스터디원 분들도 올려보시고 그 느낌상 뭔가 그 다 같이 있었을 때 그 이렇게 스터디 자리에서 질문 오픈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들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아마 3강까지는 저희가 그 지금까지의 스터디를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귀납법이 끝나는 타이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강부터 4강까지로 정합시다. 1강부터 4강까지 혹시 코멘트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이야기를 좀 이 부분은 다들 공유했으면 좋겠다. 부분 있으시면은 좀 앞으로 좀 갖고 오고 꼭 없으셔도 되고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차에 다수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거였어요. 사실 이게 레코드도 정답이 아니고 문제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걸로 이해할 수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방금 이제 정의랑 뭐 문제가 뭐 한 몸이다 뭐 이런 약간 초심자의 헛소리 같은 걸 했는데 약간 그거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는 우리 이해가 와닿을 때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잘 있게 된다. 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노트 공유는 크게 그러니까 네, 받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김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노트를 보고 따라 쓴다라는 걸로 하면은 아마 채널지기님께 좋은 얘기는
그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레드 사인이 너무 세게 켜져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김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직님 그 노트를 보고 뭔가 준비를 해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방금 문제를 풀 때도 그 정의를 찾아봤으면 그냥 GPT 찾아보고 위키 찾아보고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그걸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남이 만들어준 노트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레코드 보고 참조하는 것도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계속 아까 이제 김 선생님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해야 의미가 있겠다라고 본 게 결국엔 레코드로 남으면은 노트 보는 거랑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랑 이상윤 선생님이랑 개념을 좀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적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가면 조금 그냥 따라간다 이 느낌이 아니고 같이 걸어간다 였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원하시는 그냥 노트를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저도 이제 내내 이제 김성현 선생님 맞춰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 노트로 가서는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가 힘들다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증명 기초는 이제 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